자, 섹터 레드앤블루 오늘도 역시나 송가람, 최진욱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갈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제작진 PD님이 이제 또 새로 바뀌셨는데 성함이 똑같네요. 최진욱. 알겠습니다. 뭐 케미가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바뀌면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두 분이서 힘껏 날개를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뭐 전반적인 채팅의 내용이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왜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지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체감적으로 떨어졌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체감적으로 떨어진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 잘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지를 시장에서 크게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5일 동안, 10일 동안, 그리고 한 달여 동안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중형주, 소형주들을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25%, 30%까지도 체감적으로는 많이 눌렸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런 장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든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뭐 주도적인 섹터가 움직임이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종목들이 단기로 뭐 10%, 15%씩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짧게 윗골이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외 이슈에서 미국에서 아무래도 은행 이슈 이후에 이런 금리 이슈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마지막 한 가지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디폴트 이슈까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디시고 코스닥 지수가 810 이하로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하셔서 함께 시장을 살펴보신다면 다음 시장도 우리가 좀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은 코스닥 810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네네.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이 어떻게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이제 81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위태위태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조금 더 열어두는. 네, 사실상 지금 뭐 경기 지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계속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중소형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꾸준하게 좀 미국 쪽에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금 인출이 일어나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조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좀 국내 증시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예탁금은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은 대금적인 부분들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시 밸류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민주당,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일단 부채 한도 협의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방은 있겠지만 저는 아마 디폴트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화당도 뭐 승인을 하고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이 좀 잘 성사가 돼가지고 일단은 시장이 그 이후로 좀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큰데 지금으로서는 좀 박스권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 좀 하방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고 상방 리스크도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을 위로 계속적으로 대금을 밀어 넣으면서 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추후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인지 오류로 인해서 나중에 좀 추가적인 급락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좀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까지는 좀 지켜봐야 좀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 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런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있었을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협상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의 여유를 주셔야 이 이슈가 좀 지나간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종목과 섹터 요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사실 요즘 종잡을 수 없는 종목들이 자주 올라가는 것 같아서 두 분의 이야기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여러분이 궁금할 섹터와 종목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뭐 모르시는 종목이 아니고 잘 아시는 종목이고 또 언제 들어가야 되나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궁금하신 에코프로 그룹주를 한번 OX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면은 저점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은 더 좀 지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MSCI 변수도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안개는 거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에코프로 저가면서 안 돼요? 저는 지금은 저가 매수는 아니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54만 원까지 왔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4일간의 매도 대금에 비해서 오늘 반등이 예. 좀 나와주고 마감은 해줬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대금이 많이 안 터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다 보니까 좀 인지 오류를 통해 가지고 좀 이 부분이 좀 저가다라는 부분들이 좀 유입이 좀 됐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너 리스크 부분들을 확실하게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오너 리스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추가적인 급락 요소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MSCI에 대한 지수 편입 부분들이 좀 예상했던 부분들 에코프로가 좀 편입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좀 편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안 되다 보면은 일단 이 부분이 거래량에 살지 않는 또 이런 우려감으로도 좀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거래량이 받쳐주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캔들은 들어오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는 좀 저점을 계속 좀 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 사업성 캐파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업은 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CAM7 같은 경우가 지금 증산에 이어가지고 파이브도 그렇고 뽀도 그렇고 지금 풀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 물량은 확실히 좀 증가를 해줄 수는 있는 이러한 지금 요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캐파성에 있어서는 뭐 거짓말은 안 하고 있다. 예. 다만 지금 단기적인 악재 자체가 주가에 지금 확실히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판단 여부를 따지고 나서 그때 좀 매매를 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MSCI 편입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오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스모 신소재 여기 편입이 된 종목들은 5% 정도 또 하락을 맞아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입 안 된 게 주주 입장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MSCI 편입 이슈 같은 경우에 예. 일반적으로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로의 이런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 흐름이 꾸준히 나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주주나 그 외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악재가 시장에 단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오너 리스크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지금 뭐 구속이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느 정도 상승한 위치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다시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거래대금입니다.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바닥권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를 다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은 이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큰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에코프로 전기차 관련 대형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추세를 어느 정도 다시 강한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고 예상하고 다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을 다시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75만 원에서 80만 원대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여기에서 거래량을 줄였다가 다시 거래량을 늘리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예. 이 흐름이 나왔을 때의 돌파 흐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채팅창에서도 에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몇 개월째 얘기하고 이제 지겹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에코 지금 만약에 신규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뭐 물론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얼마 정도면은 사실래요? 오늘 저는 기준으로 만약에 54만 4천 원. 저는 만약에 제가 신규 편입을 한다 하면 저는 45만 9천 왜 원대까지 기다릴 45만 것 또 같아요. 9천 원입니까?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가격을 제시해드렸던 부분들은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쌍봉 찍었던 부분의 시가는 전부 다 이탈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거래 대금이 명확하게 터졌던 부분이 신고가 랠리 찍어줬던 구간이랑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와줬던 그 쌍봉 구간이었는데 지금 그 구간을 전부 다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격 조정을 단기간에 좀 주게 되면은 시가 부분에서 좀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경향이 좀 굉장히 심한데 오히려 지금 단기간에 바로 그냥 급락을 하면서 지지를 전부 다 깨버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좀 대금이 터졌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아래 매물이 정확하게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한 45만 9천 원대 라인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5만 9천 원대까지는 단기간에 가격 조정은 물론 줄 수가 있고요. 지금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거래량에 의해 가지고 매도세에 의해서 좀 주가가 또 단기간에 좀 밀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45만 9천 원대까지는 온다고 하면 저는 좀 매수 관점을 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두님은 49 부르셨고요. 또 하얗게 불태웠다님은 4만 원 부르셨고요. 마이크님은 30만 원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또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손가락 매니저님은 얼마 정도 짧게만 하고 넘어가죠. 얼마 정도 가격대면은 저는 요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를 떠나서 지금은 에코프로보다는 장비주를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겠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권 대비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10만 원권에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8배 이상 상승한 모습이 나왔고 지금 가격대도 밸류가 그렇게 낮은 밸류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전기차 대형주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 바라볼 때 한 가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점이 중국에서의 약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2차 전지의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상당히 지금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유율 부분에서 중국과 쉐어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전만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점은 좀 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의견도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가격대보다는 매물이 어느 정도 계속 쌓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뚫어내기는 조금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넘어가죠. 요것도 지겨우실 수 있는데 다음 섹터 레드앤블루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지금 가는 섹터는 뭔가 우리가 정말 잘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면서도 숫자가 찍히는 그런 섹터들이 잘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또 하나 엔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두 분의 의견이 같을 것 같은데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음 주에도 갈지 OX 들어주시죠. 오, X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K-팝 안 좋아하세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예. 엔터주들은 제가 오르기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그랬죠. 섹터입니다. 이제 시장에 관계없이 이런 수혜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를 본다고 한다면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주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엔터주들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 상승 이후에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엔터주들을 추격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고 예. 윗꼬리를 달고 쭉 밀리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빠르게 돌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 엔터주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 엔터주들이 강한 이후에는
엔터주 외에도 이런 OTT 관련된 이런 해외 촬영 기업들이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 다음에 미디어주들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미디어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지 않았던 자리에 있는 미디어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다음 주에는 그런 것들 다시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컨텐츠주가 더 나을 것이다. 네, 미디어주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다음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고점에 있는 엔터주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 갭상승 하겠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쭉 밀려버리는 흐름대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큰 섹터 안에서 다시 한번 음.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나온다던데. 베이비몬스터가 나오죠, 7명이. 네. 르세라핌, 엄포기분. 네, 야, 9월에 기가 나옵니다. 막히던데. 9월에 나옵니다. 9월에? 네. 이미 엄포기분은 이미 벌써 조회수 2천만에 넘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엔터 5 들어주셨으니까 왜 5예요? 저는 지금 시기에는 실적주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솔직히 테마 장세, 뭐 개별 장세라고 해도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가는 게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정확하게 계속 찍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하방도 막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는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주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YG엔터 같은 경우도 좀 장대 양봉이 좀 들어와주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던 부분들이 예. 오히려 지금 21년도 4분기 그러니까 21년도에 매출액 대비해서 오히려 22년도 때 한 700억 가량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월드 투어라든지 뭐 공연 부분들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반 판매 쪽이 좀 주였는데 음반 판매 지금 판매량만 봐도 지금 갈수록 계속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만 봐도 주요 각 엔터사들 같은 경우가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좀 1분기 때는 좀 많이 쉬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오히려 지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해도 지금 실적은 오히려 좀 견조하게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시작이 좀 2분기 시점부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2분기부터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넓혀 나갈 것이고요.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짓없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실적으로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실적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좀 맴도는 모습의 실적이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계속적인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5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이미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려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유일하게 싼 기업이 그래도 YG였는데 오늘 18% 뛰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엔터를 추가적으로 더 담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한 종목만 주신다면 엔터 안에서 저는 지금 엔터 항상 말씀드리는 건 SM만 말씀드립니다. SM. 네, 저는 SM만 항상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SM? 그러니까 YG 엔터도 뭐 제가 이제 일전에 양성 리스크 나왔을 때도 몇 번은 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업종 밸류 대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엔터 4사 중에서 하나를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하이브도 지금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도 저는 물론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대비해서나 그리고 모멘텀 대비해서나 음반 판매량 부분만 봐도 오히려 주가는 지금 펌핑이 전혀 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도 이미 좀 다수의 지적 재산권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뭐 중국 쪽이나 아시아 엔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실적치를 반영을 전혀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상으로만 봤을 때도 저는 지금의 주가 자체는 좀 저평가 부근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엔터 접근한다 하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SM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스파. 아 그렇죠. 어휴, 그렇다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 친구분이 오신 것 같아요. YG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YG 얘기하고 SM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우가 숨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엔터 한 분은 O, 한 분은 X. O 드신 분은 SM이 그래도 지금 좀 저평가 아닌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두님께서 확실히 실적 지키는 기업들은 제자리 찾아서 다 오르네요.
그러네요. 자동차들도 그렇고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음 섹터 레드앤블루는 요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자동차 부품. 실적 좋고 내용 좋고 분위기 좋고 이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 계속 52주 신고가 넘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잘 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뭐 안 좋게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세를 이어나갈 거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OX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요거는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부터 오를 들어주신 이유, 좀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갈 것 같다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가겠죠. 지금까지 뭐 자동차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했습니다.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자동차 계속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부품주들을 여러 섹터에서 강조를 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여기에 못지않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강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당연하게 그에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뭐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자동차주들, 전기차라든지 현대차 그룹에 공급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에 관련된 업체들은 뭐 굉장히 성장 전망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낙수 전망에 의해서 다음 주에도 관련된 부품주들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것이다. 좀 흐름 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은요? 저는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는 또 섹터 산업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실적만 놓고 봐도 일단은 좀 반도체 수급 차질이 일단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계 쪽에 있어서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악재 부분들은 이미 좀 다 해소가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 지금 고부가 가치 마진 부분들이 얼마나 좀 증가를 해주는지가 실적을 더더욱 좀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에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만 봐도 지금 1,306만 대, 그러니까 136만 대가 지금 이상 넘게 판매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비중 자체가 좀 플릿 판매 차량이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플릿 쪽이 좀 어느 정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렌터카 쪽이나 법인 쪽에 대한 판매 대수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수익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하락 기조에는 접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부분들이 지금 완화가 되면서 봉쇄가 지금 전면적으로 해제가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각국으로 뭐 여행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또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렌터카 수요는 충분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릿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더더욱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어떠한 종목 뭐 아무거나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실적이 지금 정확하게 찍히면서 성장이 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요즘에는 섹터별로 순환매가 하도 빨라가지고 지금 벌써 자동차 부품 좋다고 얘기한 지가 몇 주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 넘어간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만 시장이 흔들리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아까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다면 최진웅 매니저님도 당분간은 좀만 더 갈 것이다라는 쪽인가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이 아니라 한 그래도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격 조정도 나와줄 겁니다. 가격 조정도 나와주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 지금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좀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반도체도 저는 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쪽이랑도 좀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도 그런 쪽은 또 모멘텀도 좀 충분히 받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 요거 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탑픽 하나씩만 빨리 받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송가람 매니저님부터. 네, 저는 LS를 가지고 왔는데요. LS. 네, 이 L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뭐
자동차 케이블인 하네스를 공급을 직접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구리 관련해서 비철금속의 이슈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진욱 매니저님은 탑픽을 주신다면? 저는 현대 위아를 좀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위아. 네네. 일단은 지금 신규 수주처가 확대가 계속 좀 나와주면서 외형 성장이 계속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영업이익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매출액 부분들도 계속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는 오히려 실적치를 좀 전부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형 성장 플러스 실적까지 좀 베이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위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 현대위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자동차 부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 레드앤블루.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봤었던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 식약처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실적이 좋았던 그런 화장품, 뭐 일부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또 시세를 강하게 뿜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 화장품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OX 들어주시죠. 여기선 또 갈리네요. 오케이. 송가람 매니저님부터 O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지만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엔터지와 함께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던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런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너무 말씀을 짧아서. 드리자면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뭐 중국의 이슈 이런 것까지 함께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리오프닝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색조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이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색조 쪽은 네, 조금 맞습니다. 더 갈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은 왜 X를 들어주셨는지요? 사실상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잔존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좀 리오프닝 섹터들 중에서 좀 방향성을 좀 결정하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섹터 중에 좀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 같은 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주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빠르면 2주, 3주 주기로 또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신규 화장품,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되면은 바꾸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동차나 뭐 핸드백 같이 이런 좀 완전체 제품보다 좀 필수 소비재 부분들이 수요 부분으로 좀 충분히 증가는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큰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중국 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가 좀 반영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중 리스크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잔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만이 좀 화장품 쪽도 좀 주도 섹터로 좀 잡힐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큰 것은 한중 관계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 매수 시점을 좀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 좀 시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갈만한 흐름에 좀 재료 모멘텀이 좀 현저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중국 쪽이 좀 워낙 큽니다. 예. 이 중국 쪽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화장품 선별적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고요. 다만 실적이 지금은 좀 잘 안 찍히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실적도 지금 예상치보다도 좀 상회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리스크만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더더욱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도 크고 기대감의 주가도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섹터를 보고도 최근에 애매한 시장처럼 이렇게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송가람 매니저님이 뭐 O를 들어주셨으니까 만약에 종목을 하나 주신다면 색조 쪽에서 어떤 게 괜찮아 보이시는지. 뭐 아이패밀리 SC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색조 쪽에서도 지금 뭐 로맨이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지금
천천히 판매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새로운 색조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까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두 분의 화장품에 대한 의견은 OX로 갈렸습니다. 지금 같이 O를 들어주신 거는 자동차 부품 딱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떨까요? 게임. 와, 게임은 진짜 모르겠는데. 자, 두 분의 의견 OX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막에는 실적 부진 이렇게 나갔지만 여기에 또 정치적 이슈도 같이 얹어지면서 이게 사실 투심이 그렇게 좋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코드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최진웅 매니저님 O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짧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O를 들은 가장 큰 이유는 대형주 게임은 아직도 접근은 안 해야 되는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주는 불가? 네, 대형주는 지금은 좀 불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일회성 기용,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를 제외를 했을 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좀 수주 잔고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주들 반등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보게 되면은 중소형 게임사들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작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했을 때 실적이 좀 탄탄한 그러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시장에서 좀 판단을 했고요. 거래량이 그렇다고 보다 낮았던 부분들도 아니고 거래량이 게임주들 오랜 기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좀 거래량을 좀 실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대량 거래를 좀 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색깔만 좀 봐도 리오프닝 쪽이 조금씩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이 순환매가 돌아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 이슈 부분들도 여전히 모멘텀은 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형 게임사들은 제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 주요 신작들의 성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잘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작년에 좀 기대했던 게 NC의 TL 부분들 그리고 펄어비스의 좀 붉은 사막이었는데 일단 지금 실적치가 내년으로 좀 이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는 오히려 지금 신작 모멘텀도 못 받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게임사는 좀 접근은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중소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게임사 특히나 이제 NFT 블록체인 묻은 이런 쪽은 네네. 조금 좀 리스키하고 중소형주들은 괜찮은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우리 채팅 지원 제작진이 방송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뭐 찍어서 공부하고 이러면 올라가야 재밌는데 너무 애매해가지고 사실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도 O 들어주셨어요. 네. 같은 의견입니까? 뭐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견이고요. 예.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예. 여기에서 뭐 중국 이슈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기대작이 있는 회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기업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좋은 게임주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종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렇게 좁혀보자면 넥슨 게임즈가 지금 게임주의 좋은 흐름들 속에서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송가람 매니저의 게임 탑픽이다. O를 들어주셨고 우리 채팅 지원은 크래프톤도 있어요. 이렇게. 크래프톤 괜찮아요? 크래프톤은 그래도 대형주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크래프톤은 근데 신작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파세요. 빨리 파시래요. 네, 이러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웅 매니저님의 게임 탑픽 종목 뭘까요? 저는 지금 중소형 게임 그래도 N게임
M게임. 네, M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접근이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는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자산 부분들도 자산이 좀 많이 증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지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는 그 좀 풍부하게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중소형 게임사들 중에 하나가 좀 M게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열혈강호 IP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성과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또 기온 IP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신작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까지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M게임의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들의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게임에서 탑픽 종목은 넥슨 게임즈랑 M게임 이렇게 두 종목 주셨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두 분이서 다 O를 주신 종목은 자동차 부품이랑 그리고 게임 이쪽을 두 분 다 O로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송가람 최진욱 매니저님이 종목을 다 주고 계신데 그 리뷰를 해서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SK네트워크스 주셨었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6%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 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흐름들 자체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지지 이후에 재상승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아쉽지만 최고가 기준으로는 6%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은 DLENC 요거는 최고가 기준, 종가 기준 둘 다 플러스입니다. 바로 말하면 되나요? 예. 네. DLENC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실적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이 한 3.8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분기만 지금 플랜트 수주가 지금 2조 원이 좀 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분기만 해도 이미 목표치의 50%는 거의 좀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50%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 대한 플랜트 수주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점진적으로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리오프닝 쪽에 대한 시장 수급이 좀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건설주 쪽에서는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해서는 지금 대형 건설주 중에서 DLENC가 굉장히 좀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가 좀 뚜렷하게 안 나와줬고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미비한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많이 없는 그런 종목인데 오히려 그런 종목이 저가 매집하기 굉장히 좀 좋습니다. 나중에 좀 펌핑이 좀 확실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이 두 분의 탑픽 종목, 다음 주에는 이 종목을 나 주목한다라는 종목을 하나씩 주실 건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짧게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진욱 매니저님 먼저 핫 종목 뭡니까? 저는 그래도 세아 메카닉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좀 2차 전지 쪽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2차 전지 쪽이 지금 재료 소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좀 주고는 있지만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게 올해 내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격 조정을 좀 빠르게 주고 나서 반등이 지금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좀 매수관 좀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수요처 자체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터리 쪽에 대한 좀 수주 증가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정상화되고 신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수요 부분들도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재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면 좀 세아 메카닉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가격적인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6,550원에서 6,4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되고요. 일단 주봉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7,2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5,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말씀해 주셨고요. 송가람 매니저님 한 1분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종목은요? 네,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어떤 이슈인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자동차 경량화 업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경량 소재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7% 이상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라인 잡아드리자면 예. 이제 매수가는 7,000원대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 8,300원, 손절가 6,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핫 종목 에코플라스틱, 세아메카닉스 다음 주에 어떻게 가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네이버 밴드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죠. 우리 최진욱 매니저님부터. 이제 지금 시장 굉장히 좀 많이 매매하기가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만큼 정보력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매번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부터 업종에 대한 브리핑까지 꾸준하게 제가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 검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욱이고요. 송가람 매니저님은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손가락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지금 뭐 매일 아침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